지난 9월부터 전기차 할인 공세가 본격화됐죠. 전기차 판매량이 부진에 빠지면서 정부에서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겠다면서 할인 보조금 정책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제조사들도 할인에 들어갔잖아요. 현대기아차가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토리스 전기차도 할인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진 뒤로 9월 판매량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딱히 나아지고 있진 않나 봅니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자료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기아차는 아예 전기차 판매 목표량을 리셋한다는 소리도 나오던데, 대체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더 이상 할인이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7월 이후로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수 판매량만 보면 9월 판매량이 13,499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4.3%나 줄었다고 합니다. 7월에는 12,848대, 8월엔 9,553대였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조금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판매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할인 보조금에 제조사 할인까지 더해진 상황인 걸 감안하면 상승세가 더디다는 거죠.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해 제조사에 정부까지 나서서 열심히 홍보하고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작년 대비 34.3%가 줄었다고 하니까 그럴만도 하죠. 그래서 올해 9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11만 5,007대로 작년보다 2.2%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들 전기차 열풍이다, 제조사들은 너도 나도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줄어드는 건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월부터 8월까지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67,654대였습니다.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줄어든 건데, 유럽이랑 미국은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은 118만 4,920대가 팔려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3.6%가 늘어났고, 지난 8월에는 순수 전기차의 신차 판매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겼다고 합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할 거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 단위로 보면 오히려 전기차 시장 성장률도 49%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너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은 아예 전기차 목표 판매량을 리셋한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급변하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 사업 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우리나라 판매량이 미국 판매량 다음으로 많은 회사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SDV와 자율주행 같은 미래 모빌리티 연계 전략하고 주요 지역 10년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도 제시하고 전기차 정책이나 경쟁사 전략, 소비자 동향 대응 전략 같은 것도 새롭게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에서 10년 뒤에 팔릴 차종들의 운영 방안과 생산 비중 같은 걸 고민하고 계획하겠다는 거죠. 아마 현대차 그룹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도 안 팔려서 제조사에서는 할인을 해주고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산다는 소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모델 Y의 중국산 모델 도입으로 국내 판매량이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저가형 중산 모델 Y를 국내에 판매한 사례고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저가형 모델이 판매량이기 때문이라고 짚어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자체도 너무 의미있게 나왔잖아요. 400대 정도 팔리던 차가 고작 한 달 만에 4,200대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고, 한 달에 단일 모델이 4,000대 넘게 팔린 것도 수입차 회사 중에선 대단히 이례적이면서 국산 주력 전기차들 판매량을 모두 합쳐도 모델 Y 판매량보다 적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차가 저렴하다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산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결론을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차주들 사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테슬라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저렴하게 팔아도 이런 극적인 판매량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인 거죠. 이게 좀 의미 있는 해석일 수도 있는 게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기아에서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할 거고 토리스 전기차 판매량 통계도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이 차들 덕분에 전체적인 판매량이 많이 올라갔다, 그럼 기존에 있던 결론이 맞는 겁니다. 일단 저렴하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모델 Y만 이런 극적인 판매량 상승을 보여주고 기아나 토리스 전기차 판매량은 많지 않아요. 아니면 기아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안 나아요. 그러면 이건 두 번째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판매량 상승에 저항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만 전기차 판매량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유럽이랑 미국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특수한 뭔가가 있다는 건데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급발진 관련 이슈라고 보거든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유독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이 현대기아차 전기차와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이 사례들이 진짜 급발진이든 아니든 원인이 밝혀졌든 원인을 알 수 없든 일단 부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그 제품을 사는 걸 꺼리게 됩니다. 그냥 그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온수 매트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는 방송이 나오면서 붐을 일으켰던 온수 매트 전체 판매량이 급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고의 상황과 원인 같은 게 모두 밝혀지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저는 시간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랑 미국도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상승세인데 정책이나 기업 움직임이 주춤하는 것도 없지 않거든요. 유럽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배출 규제인 유로7 도입을 늦추고 내연기관차 시대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기간으로 따지면 승용차는 5년, 상용차는 4년이 늦어지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로7 기준이 현행 기준에 비해 급격하게 엄격해지는 것도 있고요.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도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엔진 개발 시간을 줘야 하니까 규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미국도 비슷합니다. 여긴 기업 단위인데 GM이 실버라도 EV랑 시에라 EV 생산을 1년 연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이 차들을 공개한 시간을 기준으로 2년이 넘어서 출시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엔지니어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제조사가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 대리점 상황을 보면 팔리는 전기차보다 팔리지 않아서 재고로 쌓이는 전기차가 더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뿐만 아니라 포드도 전기차 부문에서 연간 6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기차 생산 속도를 늦추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다들 전기차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전기차 생산은 늦추겠다고 하고 뭔가 확신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한국 소비자니까 한국 시장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모델 Y 이후로 토리스 전기차랑 기아의 저가형 전기차 판매량이 많으면 가격이 판매량 부진이 원인이었다는 게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토리스 전기차랑 기아의 저가형 전기차 판매량이 시원치 않으면 다른 것들이 문제란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비싼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안 나온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1억 원이 넘는 비싼 전기차는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매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적 판매량 변화를 보면 1억 원 이상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올해는 이미 5,900대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 판매량이 3,900대였고 100분율로 따지면 무려 95.5%가 증가한 거죠. 이 소리는 결국 뭐냐면 전기차 판매 부진이 만약 가격에만 달려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비싼 전기차가 잘 팔렸다는 건 대중 전기차만 안 팔렸다는 소리도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 정도 데이터만 봐도 방향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판매 시장만 놓고 보면 대중적인 전기차 시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저가형 전기차 시장이 이제야 활성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유율을 많이 늘리고 싶다면 저가형 전기차 출시를 늘리는 게 답이라 볼 수 있고 여기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충전 인프라 문제가 분명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전기차를 사야 합니다. 그냥 소비자들 입장에선 내가 더 비싼 차를 사면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미 통계 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친환경차 카테고리에서 하이브리드 차라는 좋은 대안이 있잖아요. 지금은 전기차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차로 넘어간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하이브리드 차에서 전기차라는 대안으로 넘어간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저렴한 선택지가 많아져야 하는 건 기본이고 차주들의 불편함을 없애야 하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거죠. 당장 가격이 비슷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있다면 어떤 차를 사시겠어요? 충전 스트레스가 있는 전기차를 사실래요? 아니면 그냥 주유만 하면 끝나는 하이브리드 차를 사실래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충전 인프라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테슬라의 NACS 규격을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충전소 단위로 인프라를 늘릴지 개인 충전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늘릴지 제대로 계획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 전기차를 사는 차주들 중에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한다는 사람이 소수라는 건 이미 통계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전기차를 많이 팔고 싶다면 저렴한 가격에 불편함도 내연기관차만큼 없애줘야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